공부방법입니다. 오늘은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보고 좀 안내를 해드리는 방송을 해볼까 합니다. 제가 매일매일 LH 청약센터에 들어가서 이렇게 보거든요. 먼저 포털 사이트에서 청약센터를 치시면 이렇게 메인 화면이 나오거든요. 여기에서 토지나 주택, 분양하는 거 이런 정보들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오늘 어디를 들어갈 거냐면 여기 분양주택에서 분양 정보를 클릭을 하시면 여기 이렇게 쭉 메뉴가 나오죠. 토지, 분양주택, 신혼희망타운 이렇게 나오는데 신혼희망타운에서 여기 목록에 보시면 여기 두 번째 평택 고덕 A 3블록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 이 공고문이 있어서 한번 봤거든요. 이 사이트는 어디냐면 분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A 3블록은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과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이 믹스된 단지예요. 공급 정보를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A 3블록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은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과 혼합된 임대주택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종류의 공급 유형을 더해보면 166세대 더하기 330세대 해서 총 496세대를 공급하는 지역인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166세대는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 임대주택으로 공급을 하는 거고요. 나머지 330세대는 분양을 하는 거죠. 자격이 되시는 분들한테. 이 두 가지 주거 형태가 있는데 얘네들은 다 믹스를 해서 한 단지에 배치를 시키고 누가 임대를 사는지 누가 분양을 받아서 사는지 그거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더 좋은 것 같아요. 여기 LH에 들어가면 행복주택에 대한 안내문이 나오는데 이 A 3블럭에 대한 자료를 찾아보다가 이 사이트를 찾았거든요. 여기 보면은 입주자 모집 공고가 있죠. 아까 말씀드린 330세대 공공 분양을 했던 입주자 모집 공고 사이트예요. 여기 써있죠. 496세대 중 330세대는 신혼희망타운으로 공급하며 나머지 166세대는 행복주택으로 공급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단지예요. 같은 단지인데 그 모집하는 주거 형태가 임대냐 분양이냐 이게 좀 다른 거죠. 그래서 그 단지에 대한 안내를 잠깐 보시면 지구 안내 이렇게 있죠. 여기가 서정리역이잖아요. 서정리역에서 바로 도보를 이용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요. 정말 좋죠. 그리고 단지는 총 496세대가 이렇게 배치가 됩니다. 이렇게 남향으로 배치가 되고 이런 건 남향으로 배치가 되고 남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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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서향, 남서향 이렇게 배치가 되겠죠. 다 그 타입도 다 섞여 있고 임대, 공공 분양 다 섞여 있는 거예요. 여기 55A 타입 거실인데요. 여기 옵션을 다 빼고 한번 보면 일단 현관에 들어가서 현관에서 이렇게 신발장 보이고 여기 욕실이 보이죠. 그리고 이쪽을 보면 이제 첫 번째 작은 방이 나오죠. 작은 방에 들어가서 한번 보면 되게 작아요. 여기는 무조건 다 확장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여기 알파룸 작은 방으로 써도 되고 아이들 장난감 놓는 방으로 써도 되고 짐 같은 거 놓는 방으로 써도 되고 그렇고요. 거실을 한번 볼까요? 거실은 이렇게 우물천장 있고요. 주방은 그 다음에 이렇게 기본 스타일인 거예요. 여기 냉장고 들어가는 자리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안방을 한번 들어가 볼까요? 안방은 이렇게 생겼고요. 그 다음에 드레스룸이 이게 사이버상이어서 좀 크기가 가늠이 안 되는데 여기 욕실도 이렇게 있죠. 욕실도 있고 여기 안에 부부 욕실이 되게 좀 깔끔하게 지어진 것 같아요. 일단 사이버니까 일단은 상상을 하시고 기본적으로 4베이예요. 남향 쪽을 거의 다 본다라고 보시면 되고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24평형 아파트랑 거의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에 대해서 32장짜리를 제가 다 얘기를 해드릴 수는 없는데 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한번 들어가서 사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입지가 좋고 또 이렇게 나라에서 공급을 하니까 이런 인프라를 좀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입주자 모집 공고일이 언제냐면 이 날짜가 중요합니다. 7월 28일이고요. 이날 현재 이 자격을 갖추고 있는 사람한테
공급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 영상에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먼저 입주자 모집 전반적인 그 사항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임대 대상 및 임대 조건, 요거를 설명해드리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이 신청을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공급 일정은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나중에 유의사항은 뭐가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드릴게요. 다 해드릴 수는 없고, 내가 봐서 여기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된다. 그러면은 그거에 해당하는 페이지만 좀 자세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LH에 들어와서 열어본 사이트고요. 자격이 될 수 있는 분들은 신혼부부하고 한부모 가족 계층에게 공급하는 임대주택입니다. 여기 나오죠. 신혼부부, 한부모 가족 계층한테 또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 가족 요렇게 세 가지로 분류가 돼요. 신혼부부의 조건은 이런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예비 신혼부부는 이런 조건이 있어야 되고, 한부모는 이런 조건이 있어야 되고, 이 날짜에 이 조건이 맞춰져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입주자 중복 신청 불가, 이것 좀 읽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동일한 유형 입주자 모집 신청은 가능하나 신청 후 예비 입주자로 선정이 되면 종전에 선정된 지위는 자동으로 탈락됩니다. 이걸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면 임대 대상 및 임대 조건이 어떤지 제가 보기엔 이게 가장 관심이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이 호수를 다 더하면 330세대가 나오거든요. 이 330세대를 이렇게 구분을 해서 공급을 하겠다. 그런 얘기고요. 우선 공급이 있고 일반 공급이 있어요. 우선 공급과 일반 공급의 조건은 일단은 우선 공급이 조금 더 까다롭겠죠. 일반 공급보다 우선적으로 공급을 하는 거니까 그 공급 그 조건도 뒤에 가서 조금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기본 임대 조건은 행복주택은 분양을 하는 게 아니라 임대를 하는 거잖아요. LH에다가. 그러니까 임대 조건이 어떻게 되냐면 가격은 다 똑같아요. 55A 타입, 55A1 타입, 55B 타입 세 가지 타입이 있는데 여기 다 가격이 9,400만 원이 보증금이 되는 거예요. 9,400만 원 보증금에 월 39만 3,230원씩 월세를 내고 사는 건데 이거를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조건에서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죠. 전환 가능 보증금 한도액에서 9,400만 원이 나는 조금 더 여유가 있다. 그러면은 4,700만 원을 더해가지고 1억 4,100만 원을 보증금을 넣고 대신에 월세를 39만 3,230원보다 더 적게 부담을 하는 거죠. 15만 8,230원. 그리고 반대로 내가 9,400만 원이 좀 부담스럽다. 그러신 분들은 9,400에서 8천만 원을 뺀 1,400만 원만 보증금으로 넣고 월 임대료는 대신에 좀 많이 내셔야 되겠죠. 55만 9,890원씩 월세를 내는 거예요. 요거를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 전환하는 계산은 여기 아래 보면은 이렇게 써 있어요. 최대 전환 시 임대 조건은 월 임대료의 임대 보증금으로 전환 시 이율 6%, 임대 보증금의 월 임대료로 전환 이율 시 2.5%를 적용하며 향후 전환 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이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이 계산 방법에 따라서 이 조건 아니면 이 조건으로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신청 자격을 좀 따져보면 굉장히 까다롭더라고요. 일단은 무주택자여야지 되고요. 무주택 세대원 구성을 말합니다. 무주택 세대원 구성이란 신청자 본인, 신청자의 배우자, 그 다음에 직계 비속 및 배우자의 직계 존속으로 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등등 해서 이 조건을 만족하는 사람들이 자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외국인은 신청이 불가능하고 1세대 1주택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중복 신청한 경우에는 무효 처리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세대에서 딱 한 명만 해야 되는 거예요. 신혼부부, 한부모 가족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주택인 형태입니다. 근데 그것도 일반 공급이 있고 우선 공급이 있어요. 그 공급 대상 조건이 달라요. 여기가 되게 복잡한데 제가 읽어보니까 내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그거를 잘 따져보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내가 신혼부부인지 아니면 예비 신혼부부인지 한부모 가족인지 그거를 먼저 따져보고 신혼부부는 1가와 2부터 4를 따져보셔야 되고 예비 신혼부부는 1나와 2에서 5를 따져보셔야 되고 2번이 여기 있죠. 그리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거든요. 여기 조건이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에
한부모 가족은 1다와 2에서 4번까지의 조건을 갖춘 사람들. 이거를 자기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잘 따져 보셔야 되고, 여기 소득 기준도 있어요. 1인 가구, 2인 가구 이렇게 쭉 가구 수에 따라서 소득을 일반 신혼부부, 맞벌이 신혼부부를 정해놓고 기준에 맞는 그 소득을 유지하셔야 돼요. 그리고 총 자산 합산 기준은 3억 2,500만 원 이하여야 되고, 그 자산 중에 자동차 가액은 3,557만 원 이하여야 됩니다. 이런 조건을 다 신청할 때 내야 되니까 이거를 꼼꼼히 따져보셔야 돼요. 그리고 신혼부부, 한부모 가족의 해당 세대란 어떤 세대를 말하는 거냐, 그 기준이 여기 있죠.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순위가 있어요. 이게 굉장히 관심이 많고 조회수도 많다 보니까 좀 경쟁률이 치열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순위가 되는 사람들 먼저 공급을 해주겠죠. 1순위는 평택시 또는 연접 지역, 화성시, 오산시, 용인시, 안성시, 천안시에 거주하는 거주지나 소득 근거지인 사람, 이게 1순위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2순위는 조금 더 그 조건이 완화되고 3순위는 더 완화가 되겠죠. 여기까지는 일반 공급 대상자였잖아요. 근데 여기 보시면 우선 공급 대상자 또 기준이 나옵니다. 우선적으로 이 사람들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탈락한 사람은 다 일반 공급 신청자로 전환이 된다는 얘기예요. 우선 공급 대상자는 아까 설명드린 일반 공급 대상자의 조건을 모두 갖추어져 고 그리고 여기서 또 요구하는 조건을 갖추어야 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 조건이 뭐냐면 행복주택이 위치한 평택시의 신청자 본인이 거주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배점이 또 있는데 제일 높은 3점은 평택시에 3년 이상 거주해야 되고 1점을 주는 거는 평택시에 3년 미만 거주하는 거라고 해요. 그리고 주택 청약 종합저축에 가입이 2년 경과한 사람은 또 3점을 주고 6개월이 경과하면 1점을 주고, 그러니까 청약저축에 24개월 이상 납입한 사람은 좀 더 점수를 많이 준다는 얘기죠. 그리고 3-2는 신혼부부, 한부모 가족 주거약자용입니다. 주거약자용 여기 보시면 55, 14세대 공급하는 여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자격은 어떻게 되는지 그거를 얘기하는데 주거약자란 행복주택의 공급 대상의 자격을 갖춘 아래의 사람을 말합니다. 여기 1부터 5까지에 있는데 여기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고 해당 형태의 신청을 하시면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1순위, 2순위, 3순위 조건이 있고 주거약자용 배점이 또 이렇게 있습니다. 뭐 부양가족 수, 그 다음에 평택시에 거주한 기간, 장애 정도 이런 거를 또 따지는 거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주거약자용도 일반 대상이 있고 우선 공급 대상이 있어요. 우선 공급 대상은 위에서 설명한 일반 공급 대상 플러스 여기서 요구하는 이런 플러스 조건을 만족시켜야 하는 거죠. 공급 일정은 이렇게 됩니다. 2022년 8월 8일 월요일부터 모바일과 PC를 통해서만 접수를 하고요. 대상자 발표는 8월 19일 5시 이후에 LH 청약센터에서 할 수가 있고 대상자가 되신 분들은 서류를 접수를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인터넷으로 하는 게 아니라 등기로 하는 거고요. 당첨자 발표, 전자계약 체결 이런 스케줄로 진행이 됩니다. 등기 우편은 8월 28일 우체국 송인분까지 유효하니까 이것도 잘 지켜주시고요. 그 다음에 입주자격 검증과 금융자산 조회를 한다고 합니다. 이런 거는 신청할 때 다 필요 서류가 들어가니까 본인이 꼼꼼하게 해서 신청할 때 같이 서류를 넣으셔야 돼요.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세대 구성원 전원이 서명하여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신청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니까 미리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이제 신청을 하실 분들은 아래 공동 제출 서류가 쫙 있어요. 이런 것들을 다 준비를 하셔야 돼요. 당첨자 발표는 11월 30날 수요일 5시 이후에 발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전자계약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유의사항이 있는데 입주 자격별 최대 거주 기간은 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 기간은 2년입니다.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한 입주 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으며 최대 거주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무자녀일 경우에는 6년 동안 살 수 있고요. 자녀가 1명 이상일 경우에는 10년 동안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조건에 만족하시는 분들은 좀 오랫동안 사실 수가 있어요. 그 조건을 항상 잘 유지를 시켜주시고 재청약도 가능하니까 그 조건도 따져보시고 그리고 계약갱신 자격은 이 주택의
입주 자격은 최초 계약 시뿐만 아니라 갱신 계약 시에도 유지하여야 합니다. 거주 중 입주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바로 퇴거는 하지 않으나 갱신 계약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중간에 자격이 상실되더라도 당장 나가라는 얘기는 아닌데 다음 계약이 어렵다는 얘기죠. 그리고 지구에 대한 그 환경적인 설명이나 쭉 돼 있는데 학교가 세워질 거라는 시기가 있죠. 종덕초는 있고 그 다음에 고도초등학교도 지금 세워져 있어요. 이 두 개의 초등학교가 있고 나머지는 아직 다 계획이거든요.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뒤에는 이제 주택에 대한 설명이에요. 여기 단지 배치도를 보시면 이쪽이 이제 서정리역 방향이고요. 이쪽이 다른 아파트들도 있고 택지지구가 있는 곳인데 여기 커뮤니티 마당이나 여기 놀이터나 이렇게 주변에 조경을 되게 잘 해놓고 되게 신혼부부들이 선호하게끔 설계를 해놨어요. 그리고 버스 정류장도 여기에 있고 동호 배치도로 여기 핑크색 부분은 55A 타입이고 여기 청색 부분은 55B 타입이고 이렇게 구조가 돼 있고요. 55A 타입 중에 한 세대는 어린이집을 해야 한다고 해요. 거기에 또 어린이집이 들어올 계획이고 하니까 일단은 이렇게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서정리역에서 바로 도보가 가능하고 지금 한참 진행 중인 여기 에듀타운이나 2단계 여기도 물론 입지가 좋지만 역세권은 아니거든요. 각 지역마다 특색이 있는데 이 지역은 역을 이용할 수 있다는 가장 큰 특징이 있죠. 지금 서정리 역세권 개발을 한참 진행 중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고덕 신도시에서 유일하게 역을 끼고 있는 곳은 이쪽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살기가 좋아질 것이고 학교도 가깝고 또 상업시설도 가깝고 하니까 여기서 편안한 생활을 하셨으면 좋겠고 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꼼꼼히 따져서 한번 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담 문의는 이쪽으로 하세요. 저희 사무실로 하시지 마시고요. 저희 사무실은 아니기 때문에 상담을 해드리는 데는 한계가 있고요. 이런 정보가 있다는 거를 구독자분들에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방송을 하는 거니까 많은 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고 신청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럼 다음에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